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가운데 이 과자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없어서 못 구하는 과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브 채널 모건의 맛탐험을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모건입니다. 35살의 나이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독특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7년 전 작은 카메라 하나로 시작한 제 채널은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네요.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한 건 2년 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그저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것도 잘 몰랐던 제가 하루 종일 오징어 게임만 정주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난 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LA의 한인타운을 자주 찾게 되었죠. 처음에는 드라마에 나온 달고나도 직접 만들어보고 드라마 속 게임들을 친구들과 따라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인타운의 식당들을 찾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 구독자들도 이런 변화를 즐거워했어요. 평소 고급 레스토랑이나 현지 시장을 주로 다루던 제가 갑자기 한국 라면 먹방을 찍고 서툰 한국어로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죠. 특히 한국계 구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추천해주신 덕분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 맛본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매콤달콤한 맛에 이끌려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고 단골이 된 후에는 할머니 사장님께 여러 한국 음식을 추천받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진짜 한국의 맛을 보려면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까지 편집 작업을 하던 중 한 구독자가 남긴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된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였지만 그 순간 모니터 앞에 멈춰있던 제 손가락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머릿속에서는 드라마 속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고나를 만들던 포장마차, 참가자들이 뛰어다니던 골목길, 그리고 그 유명한 계단까지. 지금까지 스크린으로만 보았던 그 장소들을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피곤함도 잊은 채 바로 한국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마침 다음 시리즈로 아시아 음식 특집을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베트남과 태국을 먼저 찍으려 했지만 순서를 바꾸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첫 촬영지는 당연히 오징어 게임 촬영 장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제 한국 여행은 오징어 게임 성지 순례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건 한글로 된 간판들이었어요.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한국어와 실제 한국어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한국 사람들은 서툰 제 한국어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날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다 우연히 발견한 과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오징어 모양이 그려진 과자 봉지였는데 이상하게도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모든 곳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국의 맛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오징어 과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팬으로서
그 과자에 대한 호기심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어요. 첫 한국 아침, 낯선 곳에서의 설렘을 안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찬 공기가 제 볼을 스쳤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죠. 발걸음을 옮기던 중 호텔 앞 작은 골목에서 달콤한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에서는 할머니가 붕어빵을 굽고 계셨어요. 물고기 모양의 철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빵을 보며 카메라부터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생선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따뜻한 파탕금이 가득 든 빵이었어요. 촉촉한 속과 바삭한 겉면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마자 뜨거운 증기와 함께 달콤한 팥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팥의 조화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붕어빵을 굽는 솜씨로 봐서는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익숙한 동작으로 반죽을 부어넣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뒤집는 모습이 예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눈가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금방 구운 붕어빵을 하나 더 종이봉투에 넣어주시며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카메라에 담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수줍게 웃으실 뿐이었어요. 대신 맛있게 먹어요라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역사 안에서 풍겨나오는 버터 향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발걸음을 돌렸더니 작은 유리창 너머로 갓 구운 만주가 노릇노릇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만주빵들이 마치 보석처럼 보였어요. 미국의 지저분한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이곳에서는 실제 빵을 굽고 그 향긋한 냄새가 역사를 가득 채우다니. 주문하자마자 따끈한 만주를 손에 쥐었는데 그 온기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더욱 위로가 되었어요. 조심스레 한입 베어 물었더니 바삭한 겉면 사이로 부드러운 속이 드러났고 은은한 달콤함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LA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런 맛있는 걸 왜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주빵을 먹으며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과 마주쳤어요. 승강장 전체를 따라 설치된 투명한 벽이 있었죠. 처음에는 무슨 전시장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시설물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자동으로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LA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게다가 스크린도어에는 열차 도착 정보와 뉴스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 LA 교통국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하철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전면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죠. 당시에는 왜 하필 한국일까 의아했는데 이곳에 직접 와서 보니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깔끔한 역사와 정확한 도착 시간, 완벽한 안전시설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은 시스템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환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 곳곳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지하철 손잡이에 달린 작은 안내 화면까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걸 담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다뤘을 것 같아 관뒀죠. 대신 제 눈에 새롭게 보이는 한국의 맛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어요. 대형 마트 앞을 지나는데 과일 코너에서 선명한 빨간색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겨울인데 딸기가 진열되어 있었죠. LA에서는 여름이 되어야 제철 딸기를 맛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한 팩을 샀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문득 지난주 한국 출장을 다녀온 동료 제시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 과일에 큰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한국의 딸기를 먹고는 연신 인생 과일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었죠. 당시엔 그저 과장된 반응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녀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LA의 딸기는 겉만 빨갛고 속은 하얀 경우가 많았어요. 크기는 크지만 수분이 많아 맛이 흐리머쭐하죠. 하지만 제 손 안에 들린 한국 딸기는 달랐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속까지 완벽하게 붉었고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달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한입 베어 물자 신선한 과즙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LA에서는 이런 농도 짙은 단맛과 향을 가진 딸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사탕을 먹는 것 같은데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졌죠. 게다가 LA의 딸기는 대부분 단단하기만 하거나 물렁하기만 한데 이 딸기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이런 딸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딸기의 맛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한국을 탐험할 가이드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 손에 딸기를 들고 또 한 손엔 반쯤 먹다 만 붕어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푹 빠지셨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민지는 제 딸기 봉지를 보더니 겨울 딸기가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로 사계절 내내 신선한 딸기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LA에서는 이런 걸 본 적 있냐고 물었는데 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본 민지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겠다며 대형 슈퍼마켓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관광지나 유명 맛집을 먼저 가보자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민지의 제안이 더 끌렸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갓 구운 빵 냄새, 신선한 과일 향, 그리고 알 수 없는 달콤하고 짭짤한 향들이 뒤섞여 있었죠. 영국의 한 매거진에서 한국이 슈퍼마켓 관광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는 기사가 떠올랐어요. 민지는 먼저 반찬 코너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김치들과 밑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LA 한인마트에서도 본 적 있는 광경이었지만 규모와 종류가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진열대 한켠에서 직원이 직접 김밥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자 코너에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과자들이 가득했는데 특히 해산물을 형상화한 과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징어 모양이 그려진 과자 봉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새우깡이라는 과자였죠. 민지는 새우깡이 1971년부터 만들어진 국민과자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과자는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라고 하더군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해산물 맛 과자라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열대를 더 둘러보다가 또 다른 특이한 과자를 발견했어요. 오징어 땅콩이라고 적힌 과자였죠.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손이 멈칫했어요.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인 제게 이 단어는 특별했거든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목숨을 걸고 달고나를 깎던 장면, 유리 다리를 건너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징어와 땅콩이라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묘하게 끌렸어요. 마치 드라마 속 오징어 게임처럼 위험해 보이지만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게다가 한국의 오징어라면 분명 특별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 과자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민지는 제가 오징어 게임의 팬이라는 걸 모른 채 빙그레 웃으며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호기심이 그리고 오징어라는 단어에 이끌린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네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이런 신기한 경험은 꼭 기록으로 남겨야 했거든요.
삼각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조절하면서도 옆에 놓인 과자 봉지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침대 위에 하얀 호텔 수건을 깔고 그 위에 과자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새우깡, 꽃게랑, 그리고 오징어 땅콩까지. 마치 미술관 큐레이터가 전시를 준비하듯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하고 간격을 맞췄습니다. 봉지에 그려진 캐릭터들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글씨가 잘 보이도록 꼼꼼하게 배치했죠. 촬영 준비를 마치고 모니터로 화면을 확인하는데 창밖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과자 봉지들을 반짝이게 비추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스태프 없이 혼자 찍는 촬영임에도 완벽한 장면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식 시간입니다. 한국의 과자들인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카메라를 향해 말하면서도 손은 자연스럽게 새우깡 봉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7년간의 유튜버 경력 동안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과자를 소개하기는 처음이었어요. 봉지를 뜯는 순간 강렬한 향이 코끝을 강타했어요. 마치 바닷가에 서 있는 것 같은 생생한 향이었죠. LA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를 집어 조심스레 입에 넣었어요. 바삭하고 가벼운 식감이 혀끝에서 춤을 추더니 이내 짭조름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두 번째 한 입에 이미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우의 감칠맛이 과자의 바삭함과 어우러져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거 맥주 안주로 완벽하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LA의 옛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새우깡과 맥주를 즐겼다고 했었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의 말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대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드디어 오징어 땅콩을 집어들었죠. 봉지를 열었을 때 의외로 오징어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대신 고소한 땅콩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하나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순간 모든 감각이 그 한 점에 집중됐습니다. 바삭한 겉면을 지나 고소한 땅콩이 통째로 씹히는 순간 입안에서 오징어와 땅콩의 완벽한 하모니가 펼쳐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부여잡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하죠? 이건 예술이에요. 진짜 예술. 손은 이미 다음 하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혀는 아직 이전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뇌는 벌써 다음 맛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런 과자는 처음이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맛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가 이런 조합을 생각해냈을까요? 이건 분명 천재가 만든 거예요. 카메라를 향해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면서도 한 손에는 계속해서 오징어 땅콩을 쥐고 있었어요. 카메라 모니터로 제 모습을 보니 마치 처음 초콜릿을 맛본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미 한 봉지의 절반이 비워진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보통 제가 먹방을 찍을 때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게 규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과자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다음 한 개가 기다려졌고 그 다음 한 개를 먹으면 또 다음이 기대됐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죠. 잠시 봉지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제 손은 다음 오징어 땅콩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입은 저절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7년 동안 전 세계의 음식을 리뷰해온 제가 과자 하나에 이렇게 푹 빠지다니 말이죠. 결국 카메라를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오징어 땅콩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깝다고요. 내일은 꼭 다른 한국 과자들도 더 사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베개 옆에 놓아둔 오징어 땅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결에도 그 맛이 떠올라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마치고 카메라부터 켰죠.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어제부터 이 과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한 손에는 오징어 땅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봉지의 뒷면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 과자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겉은 바삭바삭한 크래커 코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를 반으로 잘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보이시나요? 통째로 들어있는 땅콩이요. 이게 단순한 과자가 아니에요. 과학이자 예술이죠. 촬영 중간에도 계속 과자를 먹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먹방 촬영할 때 최소한의 음식만 먹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자제가 안 됐어요. 한 알 먹고 설명하다가 또 한 알 먹고 설명하고 어느새 두 봉지째였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맛있나요? 비린 맛은 없나요? 어디서 살 수 있죠? 질문이 쏟아졌죠.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오징어 땅콩이 이렇게 특별한 거였어? 라는 댓글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이 신선한 충격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SNS에 해시태그 오징어 땅콩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의심스러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맛보면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말했죠. 평소에 제가 아닌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어요.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시작하는데 자꾸 화면 속 과자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국 편의점에 달려가 오징어 땅콩을 더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엔 한 보따리를 샀어요. 계산하는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전 당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징어 땅콩 마니아니까요. 그날은 강남의 한 모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죠. 로비에 들어서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세계적인 셰프 앤드류 짐머였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가 한국의 레스토랑에서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앤드류가 먼저 알아봐 주었습니다. 오, 알렉스 모건이군요. 당신의 여행 채널 팬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의 프로그램을 즐겨본다고 말씀드렸죠. 메뉴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한국에 온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전통 장류의 발효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한국의 해산물 요리와 젓갈 문화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제가 요즘 푹 빠진 오징어 땅콩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앤드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징어 땅콩. 그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스낵 중 하나예요. 앤드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테이크아웃 매체에 이 과자를 추천하는 글도 썼죠.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갔어요. 앤드류는 자신이 발견한 다른 한국 해산물 과자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양념 오징어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오징어 다리에 빨판이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맛있죠. 그게 고급스러운 맛의 증거예요. 그의 설명은 마치 와인 소믈리에처럼 전문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앤드류는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남대문 시장에 가서 해산물 과자들을 더 탐험해 볼 생각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리 없었죠. 세계적인 셰프와 함께 한국 과자 탐험을 할 수 있다니 제 구독자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게다가 앤드류는 이미 LA의 몇몇 레스토랑에서 오징어 땅콩을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개발 중이라고 하더군요. 오징어 땅콩의 매력에 빠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앤드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편의점만 보이면 들어가게 되고 과자 코너만 보면 발걸음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보물을 찾은 듯한 설렘이 가득했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발견한 특별한 과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호텔방에서 촬영을 시작하며 제 앞에는 산처럼 쌓인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새우깡, 꽃게랑 양념 오징어까지. 하나하나 집어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진열된 과자들 중 양념 오징어를 집어들었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오징어인가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과자를 가까이 들이대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과자들은 대부분 짭짤하고 감칠맛이 나는데 이게 맥주와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거죠. LA에서는 맥주 안주로 프레첼이나 팝콘을 먹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보세요. 이 과자 진열대를. 해산물 맛 과자가 얼마나 많은지. LA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지나가던 현지인들에게도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이 과자들 언제부터 드셨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매일 드시나요? 네, 특히 술안주로 자주 먹어요.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손주들은 새우깡 없으면 안 된다니까 손주 얘기를 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이 과자들이 단순한 과자가 아닌 추억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바로 제가 유튜버가 된 이유였죠. 낯선 문화를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의 과자 문화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짓게 됐어요. 알렉스 덕분에 우리 과자의 특별함을 알게 됐어요. 한국 과자 먹으러 꼭 가볼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한국 과자 리뷰를 올리면 수십만의 조회수가 순식간에 쌓였어요. 해시태그 오징어 땅콩 챌린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한국에 와서 오징어 땅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은 제게 말했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오징어 땅콩만 사가요. 매일 진열대를 새로 채워야 할 정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SNS 피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과자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마이크 트래블러라는 유명 여행 블로거가 올린 거였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크는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오징어 땅콩 열풍이 가짜라고 주장했어요. 알렉스 모건은 분명 협찬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 이런 이상한 맛의 과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제 방 한켠에는 제가 직접 사 모은 오징어 땅콩 수십 봉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협찬은커녕 제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마이크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채널 댓글창에도 의심의 목소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협찬 아닌가요? 왜 갑자기 한국 과자에 미친 듯이 꽂혔죠? 고민 끝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평소보다 조명도 세팅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제가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단 한 푼의 협찬도 받지 않았어요. 이건 순전히 제가 반한 맛이고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제 방을 보여줬어요. 과자 봉지들이 쌓인 모습,
제가 직접 계산한 영수증들, 심지어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제 모습까지.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늘 솔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상을 올리고 난 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스, 당신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나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시청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몰랐던 한국 과자의 매력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죠. 앤드류 셰프도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겼어요. 알렉스의 리뷰는 항상 진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의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며칠 뒤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과자 리뷰가 아닌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앤드류 셰프와의 약속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한식당을 찾아 들어섰을 때였어요. 몇 분 후면 앤드류 셰프와 약속이 있었기에 서둘러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오, 알렉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마이크 트래블러였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분명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순간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정말 우연이네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가 자리에 함께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징어 땅콩이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얼마 받고 홍보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마이크, 난 정말 그냥 맛있어서 좋아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제 가방에서 오징어 땅콩 봉지가 살짝 보였을 때 마이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내기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징어 땅콩을 먹여보고 반응을 지켜보자. 만약 대부분이 맛있다고 하면 내가 틀린 걸 인정할게. 잠시 고민했지만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방에는 늘 오징어 땅콩을 몇 봉지씩 가지고 다녔거든요. 좋아, 내기하자. 레스토랑 안에 외국인 손님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에서 온 젊은 커플이 시식을 해봤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중독성 있네요.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마이크를 흘깃 쳐다봤어요. 호주에서 온 중년 남성도 감탄했습니다. 이게 오징어 맛이라고요? 전혀 비린 맛이 안 나요. 오히려 고소하고 짭짤해서 맥주와 함께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을수록 마이크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에서 온 10대 관광객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너는 어때? 솔직히 말해도 돼. 맛없지? 마이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 소녀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우리 미국에도 이런 과자 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자신의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식당 안의 정적을 깨고 마이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알렉스. 내가 이겼어. 오징어 땅콩은 정말로 맛있나 봐.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마이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게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유튜버로 산다는 건 때로 외로운 일이니까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던 마이크가 어쩌면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음식은 개인 취향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제 말에 마이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이크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사실 나도 내 성공이 부러웠던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몇 개의 오징어 땅콩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맛을 음미하는 표정이었죠. 이거 정말 특별한데?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마이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되잖아. 경쟁할 필요 없어. 제 제안에 마이크도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콜라보 영상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채널에서 오징어 땅콩에 대한 편견을 인정하는 영상을 먼저 올리기로 했고, 그 다음엔 함께 한국의 과자들을 탐험하는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은 오히려 오징어 땅콩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앙숙 유튜버의 오징어 땅콩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특별한 과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앤드류 셰프도 우리의 화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우리 둘을 위한 특별한 디너를 준비해주겠다고 했어요. 오징어 땅콩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깜짝 제안도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제 마이크와 저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함께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징어 땅콩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직접 공장 견학을 제안해 주셨다고 해요. 현관에 들어서자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죠. 1976년 처음 이 과자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오징어와 땅콩이라니 당시에도 파격적인 조합이었나 봐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간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은 특별히 제 이름이 새겨진 한정판 오징어 땅콩을 준비해 주셨어요. 골드 에디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패키지였죠. 손에 들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과자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선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징어 게임의 팬으로 시작해 한국을 찾았던 일, 우연히 발견한 오징어 땅콩, 마이크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앤드류 셰프와의 만남까지.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 편집을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단순한 여행 유튜버가 아니었어요. 맛의 대사라는 새로운 별명처럼 음식을 통해 문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겠지만 오징어 땅콩은 특별할 거예요. 이 작은 과자 하나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으니까요. 낯선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오징어 땅콩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LA에 돌아가면 또 그리워질 이 맛. 하지만 이제 걱정은 없어요. 제 가방 안에는 특별히 준비한 오징어 땅콩 박스가 가득하니까요. LA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또 다른 맛의 전도사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다고.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